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2월 8일 조정 후 상승할 종목 6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코리아 서킷입니다.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엄청난 상승의 흐름, 반도체 흐름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공포의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고점 75,000원 대비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 거의 5만원대까지 내려오는 강한 하락의 흐름이고, 하지만 지금 추세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요 저점 추세선을 정확하게 터치하고 다음 거래일에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죠. 제가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설명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이제는 공포의 구간을 끝내고 반등할 수 있는 그 흐름이 미국 시장 쪽에서 미국 반도체 관련주들이 만들어냈고, 코리아 서킷도 그 상승의 흐름으로 다시 한번 공포의 구간에서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는 분은 역시나 저점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매수했을 때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분명 있겠죠. 그러신 분들은 요거를 굳이 매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은 이런 추세에서 반도체가 좋아질 수 있는 이런 흐름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거 코리아 서킷 많이 설명드렸을 때는 이런 구간들이었죠. 결국에는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추세선을 이제는 횡보로서 지나가고 있을 때, 그리고 이런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추세 라인대를 정확하게 채널을 지키면서 이평선 모여있는 구간들을 점점 돌파할 수 있을 때 많이 설명드렸고, 그리고 나서 저항이 있는 구간 요 13,0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부터 이 상승의 흐름의 시작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은 거의 보이지 않는 가격대지만 거의 이런 구간 만원대부터 7만원대까지 엄청난 상승을 했었고, 지금은 조정에서 요 추세선에서 지지의 포인트를 보면서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요 포인트를 설명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서 다음 거래일 반도체 상승 다시 한번 신고가로 가줄 수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FST입니다. FST도 마찬가지죠. 제가 많이 설명드렸던 구간은 이런 구간들에서 앞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들어오는 부분이 만들어졌을 때, 지금은 앞 구간에서 워낙 크게 거래량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작아 보이는 거래량이지만 이 당시로 돌아간다면 역시나 이때 거래량도 굉장히 크게 터졌던 이런 거래량이 있었던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 구간 라인대에서부터 다시 한번 본다면 조정 구간, 이렇게 급등 이후에 조정, 중요한 지지, 장대 양봉의 시초가 가격 2만원 초반을 지키면서 그 이후부터 굉장히 좋은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리고 최근 반도체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좋았을 때 역사적 고점 가격이 4만원대였는데 4만원대까지 돌파하면서 급등, 그리고 조정은 가파르게 받았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따지면 신고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단기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매수하실 필요는 당연히 없지만, 올라갈 때 이때 장대 양봉과 거래량 수급이 정말 크게 터지면서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 공포의 구간에서 꽤나 요거 고점 5만원 대비 거의 4만원대까지 빠지면서 공포의 구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공포를 끝내고 눌림목 상승 흐름이 가팔라질 수 있는 요 부분을 지금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과거에 강했던 역사적 고점 저항 라인대가 정확하게 4만원대 라인대 터치해주고 반등할 수 있는 요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 꼭 알아주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심입니다. 농심도 이것도 차트 굉장히 제가 오랜만에 봤었는데 급등 이후에 이렇게 가격과 기간 조정을 많이 거치고 있죠. 근데 지금 가격 조정을 거치는 상태에서 241선 기준과 그리고 지금 장대 양봉을 만들었던 이런 시초가 가격대가 거의 41만원대 이렇게 잡혀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요 41만원대를 이제는 고점이 낮아지는 명확한 추세 라인대를 최근 살짝 돌파하면서 정확하게 강한 지지를 받고 올라가려는 흐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수급 흐름도 강하게 들어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에 요 241선, 121선과 61선 저항받는 요 가격대를 43만원 정도죠. 43만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농심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크게 이제는 조정을 충분히 받은 상태에서 돌림의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 식품, 유통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농심도 이제는 충분한 조정 이후에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 한번 요거 기대하면서 이제는 봐도 되지 않을까. 특히 요 저항 구간 추세선을 살짝 돌파한 게 꽤나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요것도 차트가 꽤 괜찮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명확한 추세선이 있었고 요 추세선 라인대를 지금 최근 살짝 돌파하려는 흐름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평선 5개를 모은 상태에서 지금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도 중요 저항 구간 라인대 43,000원대 강하게 저항 구간이 있죠. 수평 저항 라인대 요 구간 라인대 돌파하면 상방이 열려있는 구간에서부터 단기간 꽤나 강한 상승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지지 라인대 명확하게 38,000원대에서 이렇게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이제는 박스권 상단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추세선 돌파가 먼저 나오고 이런 박스권 상단 돌파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꽤나 오랜 기간 동안 횡보한 요 힘이 많이 응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43,000원 돌파 시에 단기 급등 흐름 한번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최근 수급 흐름도 긍정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DLENC입니다. DLENC 미국 쪽 지금 원전 관련주들이 마지막 거래일에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을 보였고 원전 관련주들 다시 한번 다음 주 월요일에 굉장히 상승을 또 강하게 해줄 텐데 DLENC는 여전히 바닥권 라인대 있고 힘이 저는 정말 많이 바닥권에서 조정받았던 만큼 응축이 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캔들로서 45,000원대를 넘기는 요 모습이 단기적이지만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다음 거래일 이제는 요 구간을 폭발시키면서 이제 열린 부분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DLENC 많이 설명드렸는데 이제는 다음 거래일에 올라가 줄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최근 설명을 꽤 드렸죠. 중요 저항 구간 라인대 66,000원대를 돌파했고 조정 구간에서 66,000원대까지 내려왔을 때는 충분히 중요한 지지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눌림목의 위치를 잡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에 공포의 구간에서 하락을 하면서 아래 꼬리 달면서 66,000원대 지지 정확하게 받아내는 모습 보여줬죠. 요 구간에서 마지막 거래일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꽤나 좋은 상승 반등의 흐름을 기대해 볼 만한 위치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셀트리온의 차트가 조금 심상치 않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서 셀트리온 제약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충분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과거 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주가는 바닥권 라인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 우상향의 추세에서 다시 한번 단기 눌림목 지지가 강한 부분을 터치해주고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말씀드린다는 점 꼭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한 종목 6개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전에 설명드렸던 종목 중에 또 좋은 상승 흐름이 있었던 것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쪽 특히나 태양광 관련주 쪽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 중에서 역시 대장주는 한화솔루션입니다. 한화솔루션 최근에 많이 설명드렸던 게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낮아지는 이평선도 거의 다 응축이 되면서 힘의 응축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 호재의 뉴스로서 상한가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추가 상승까지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마지막 거래일에 이렇게 12%까지 급등하면서 이전에 강했던 저항 라인대까지 지금 추세적으로 소화하려는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음 거래일에 요 양봉 그리고 윗꼬리가 살짝 길게 그려져 있지만 요 윗꼬리를 타고 올라가는 추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지 요 부분 대장주의 흐름으로서 꼭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이런 관련주죠. 대장주. 그리고 OCI 홀딩스도 요것도 제가 최근에 설명드렸던 게 요 지금 강했던 저항 구간 라인대가
12만원, 13만원대 저항이 만나는 가격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요 저항이 생성되었던 매물대 12만원, 13만원대 구간이었는데 그 구간 라인대를 장대 양봉으로 돌파해냈다는 거, 거래량이 실렸던 부분이 저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OCI 홀딩스 역시나 태양광 관련주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종목이죠, 예전에. 그리고 지금은 요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요 12만원, 13만원대를 돌파하고 있고, 월봉에서 봤을 때도 한번 보시면 이게 월봉상 차트인데 과거에 뜨거웠던 상승과 가격과 기간 조정 많이 거쳤던 요 지금 박스권 라인대를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월봉상에 이런 좋은 차트의 흐름이 꽤나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이평선 라인대들 아래 구간에 지금 위치한 상태에서 장대 양봉 돌파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추세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멘텀을 보여줬을 때 열린 부분에 대한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많이 설명드리는데 주가가 지금 많이 바닥권 라인대 있는 상태에서 산업 자체가 굉장히 힘을 잃어가는 상태에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이런 턴어라운드의 시점이 굉장히 지금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다라는 이런 설명 많이 드리죠. 그 중에 지금 태양광 섹터, OCI도 그 부분에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열린 부분 꽤나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열려있죠. 거의 2024년 거의 10년 넘도록 요 구간 라인대를 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돌파하면서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던 만큼의 상승 흐름이 가파르게 나와줄 수 있는지 요 부분을 한번 지켜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성 엔지니어링, 이것도 최근 태양광과 반도체 굉장히 좋은 섹터 안에 있는 종목으로서 결국에는 길었던 요 횡보 구간 라인대를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만들어주고 있죠. 최근 가파른 상승 흐름, 꾸준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모습 나올 것 같네요. 다음 거래일에도 신고가의 흐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GMBS 에코, 이것도 지금 고점 대비 조정을 많이 받았고 이제는 바닥권 라인 때부터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이런 태양광 관련, 그리고 금양 그린파워 마찬가지죠. 최근 급등했었고 장중에 21%까지 급등했었네요. 윗꼬리 길게 달았는데 다음 거래일 윗꼬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신성 ENG 이것도 최근 반도체 2차 전지 태양광까지 같이 들어와 있으면서 요 추세가 굉장히 또 강하게 나오고 있다 보이네요. 이런 바닥권 라인 때 1000원대부터 어느덧 2000원대까지 2배 가까운 상승이고 조정을 많이 받았던 만큼 요 매물대 라인 때까지 소화하면서 올라가 줄 수 있는지를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니 테스트 마찬가지 상한가 태양광 상승해서 또 만들어줬던 이런 흐름이 있었고 조정을 강하게 받았지만 다시 한번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마지막 거래일은 4.7% 상승. 네, 이렇게 신재생이 좋았고, 그리고 우주 관련주도 정말 좋았죠. 스피어, 제가 정말 많이 설명드렸던 이런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나 스페이스X 관련주로서 이런 구간들부터 지금 상승의 시작이 나왔고 거의 9,000원, 8,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어느덧 37,000원대까지 엄청난 급등, 거의 4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고 마지막 거래일은 상한가까지 만들어주는 모습 보여줬네요. 어디까지 올라가 줄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지금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꺾이는 구간을 항상 중요하게 봐야겠죠. 일단은 이렇게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 그리고 HVM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 살짝 최근 꺾이는 듯 했지만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이고 요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올라가 줄 수 있는지 마지막 거래일은 10% 상승, 그리고 나노팀 또 추세 라인은 계속해서 신고가고 12%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제가 정말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바닥권 라인 때 길게 횡보하는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설명을, 이제는 이 긴 횡보의 구간을 끝내고 상승할 수 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조정 이후에 그대로 급등을 이어가주는 모습 만들어주고 있네요. 9% 상승, 과거 역사적 고점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미르도 이것도 계속해서 신고가 만들어주고 있네요. 마지막 거래일은 7% 상승. 그리고 AP위성도 최근 조정이 강하게 나온 듯 했지만 마지막 거래일 21선 지지 정확하게 받아주면서 오히려 6% 상승,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것도 대장주죠. 윗꼬리 최근에 길게 달고 있는데 추가 신고가를 만들 수 있을지. 마지막 거래일은 3% 상승, 장중에는 10%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많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좋았던 종목 ISC죠. ISC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구글의 굉장히 좋았던 실적, 브로드컴의 상승 흐름에 힘입어서 이런 어떻게 보면 TPU 관련 대장주로서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반도체가 조정받는 와중에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마지막 거래일에 갱신 10% 급등하는 모습, 다음 거래일에도 반도체가 좋을 예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신고가를 만들 가능성 충분히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저스템도 요 중요 저항 라인 때 꽤나 요거 급등락을 강하게 반복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신고가로 올라갈 수 있는 이 부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원익 IPS도 최근 고점 라인대에서 약간 무너졌지만 역시나 시가총액이 그래도 코스닥 쪽에서 큰 종목이기 때문에 대장주로서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추가 상승 다음 거래일에 더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EST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런 횡보 구간 라인대를 길게 가져가다가 점점 돌파의 시도 7% 상승, ENF 테크놀로지 요거 저항 구간 라인대 박스권, 특히나 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요 추세선 돌파 시점이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설명드렸는데, 마지막 거래일 6% 상승, 다시 한번 추가 상승하면서 전고점 라인대 64,000원대까지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하나비전도 최근 추세 정말 꺾이지 않고 가파르게 올라와 주고 있네요. 하나그룹주들의 흐름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요 고점, 역사적 고점 라인 때 돌파 시도가 나오면서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 듭니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도 최근 이런 고점 라인 때 돌파되는 시점, 수급 흐름 설명드리면서 많이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신고가의 흐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거래일 또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좋은 모멘텀, 그리고 삼양 NC캡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에서 제가 정말 많이 설명드렸죠. 지지 구간이 있는 반도체 15,000원대였는데 어느덧 39,000원, 거의 40,000원대까지 올라가주면서 어느덧 거의 2.5배 가까운 요 상승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가 꺾이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꺾이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급등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에도 신고가의 흐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금융 관련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금융 관련 시가총액이 큰 대장주 KB금융이 무려 6.9%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금융 관련주들 정말 차트가 정말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신한지주 마찬가지죠. 이것도 시가총액이 KB금융 다음으로 큰 금융 관련주이고 3.7% 상승하면서 최근 이런 수급의 흐름이 정말 계속 들어오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보여지네요. 그리고 선익시스템 이거 11% 급등했고 과거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요 추세를 돌파하려는 이런 시점에서 저평가의 종목으로서 설명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4만원대 돌파 이후에 거의 8만원, 9만원대까지 2배에 가까운 상승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거래일 이렇게 11% 급등, 저항이 없는 구간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